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자, 이 TV 똥덩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즈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 이제 계속해서 그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나무를 이제 주제로 했잖아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맞다 틀리다라는 사고의 틀에 갇힐 만한 그러한 생각, 그러한 접근법은 버리라는 거죠.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래서 외우고 또 외우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해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만의 이해가 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맞고 틀림에 고정이 돼서 시험 문제가 변형이 돼가면서 계속 바꿔서 이렇게 좀 꼬운다 그러죠. 시험 문제가 꽈서 나오면 해석이 안 되고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 때문에 답을 내 생각으로 쓰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는 답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외우고 또 외우고 이 공부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공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두뇌 자체를 완전히 막아놓기 때문에 네. 가둬놓는 현상을 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자녀 교육 때문에 보신다라고 하면 자녀에게 접근할 때 자꾸 뭔가를 기억하고 외우고 이런 걸로 테스트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아이는 그 내가 자꾸 기억하고 이런 것을 부모님들이 좋아하니까 또는 선생님이 좋아하니까 맞추는 거, 이건 뭐지라고 했을 때 맞추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걸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면 좋아하니까 그쪽에 맞춰서 머리를 발달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장 중요한 건 논리적인 사고가 막혀서 나중에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접어놓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아까가 아니죠. 지난 방송에서 나무는 나무다. 산은 산이다. 이게 가진 가장 그 큰 장애, 공부에서의 장애는 바로 지식에 매달리는 게 돼요.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무는 나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딱 했을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면 공부할 거리가 없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했을 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그리고 또 뭐, 너가 틀렸어. 이건 이건데. 또 누군가가, 이게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나는 자꾸 저희 주제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무 가지고서는 뭔가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나무는 왜 나무일까? 왜 나무는 나무라고 불러야 될까?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잖아. 그 대단한 스승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은 저희 그 산을 산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땅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잡생각이야. 나무는 나무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질문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 나무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그 부모로서 또는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의 두뇌의 사고력을 늘려주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무는 나무다 라고 얘기한 거 이거는 개소리다. 제가 개소리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네, 쓰레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 이 방송 이름이 TV 똥덩이인데 예, 차라리 TV 똥덩이를 제가 이름 붙인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 강의나 이런 것들이 똥덩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다른 생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봤을 때는 걔네들한테는 그게 쓸모가 있는 것들이 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똥덩이를 통해서 다른 생명체들의 움직임이나 걔네들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사고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이해의 영역이 넓어질 수가 있는데, 똥덩이를 똥덩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공부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하는 이게 똥덩이가 아니라, 똥덩이는 뭐가 똥덩이냐면, 진짜 똥덩이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게 옳지 너 착하다, 그래 그게 맞아 너 틀렸어, 그게 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모든 것들 다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낸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들하고 인연을 끊고 이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건 쓰레기야. 저 사람의 얘기는 내 사고력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이야기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맞다, 그런가 막 이래가면서 그래 내가 틀렸나 이렇게 되면 공부 못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앞서 제가 이야기한 질문은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냐면 관찰하는 질문이라 그랬죠. 예, 바로 이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관찰하는 질문이 뭐야? 왜 저런 질문을 해야 되지? 도대체 민노펠이 네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야? 관찰하는 질문이 뭔데?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관찰하는 질문은요, 말 그대로 관찰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통 관찰을 해라라고 이제 주문이 들어가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 나무, 저 나무에서 뭘 보라는 얘기야? 난 나무를 분명히 보고 있는데, 보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아마 떠오르시는 것이, 사진 찍어 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계속 떠오르는 게 나무는 나무일 뿐인데 되돌아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로 되돌아가요. 나무는 나무일 뿐인데 뭘 보라는 거야? 내가 나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립니다.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무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지식으로 배웠다는 얘기는 그냥 말뿐인 언어, 그러니까 이걸 단어로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갇혀 있어요. 이름에. 이름에 갇혀 있으니까 나무를 나무라고 밖에는 부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바라보면서도 뭐를 관찰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시작이 관찰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핵심이 질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보셔야 되는 공부 방법의 핵심은 질문의 종류예요. 질문의 종류. 제가 앞으로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질문의 종류들이 나올 때 시작은 관찰하는 질문도 있지만 비교하는 질문, 비슷한 거를 나누는 질문, 비슷한 거를 그룹으로 만드는 질문, 차이가 나는 거를 분류하는 질문, 이게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게 분석이 되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또다시 호기심에서 오는 질문,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내가 나 스스로 이유를 가지고 인과의 법칙을 찾아가면서, 이유를 찾아가면서 왜 그런지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작이 바로 이제 호기심에서 오는 질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공부가 내 공부가 되고 내가 하는 공부들이 내 머릿속에 흡수가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지식이 개념화로 바뀌면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갈 때예요. 처음에는 지금 2단계는 계속 스윙하고, 뭐 테니스로 치면은 공 없이 백스윙도 하고 그냥 스윙도 하고, 뭐 저기 뭐죠? 그 슬라이스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혼자서 공 없이 쓰는 방법을 익히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모든 것들은 질문의 종류에 달려 있어요. 여기서 지금 시작하는 공부는
관찰하는 질문. 그리고 또 질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질문을 그냥 참 뭐라 그럴까요? 우습게 생각을 하는, 좀 무시한다 그럴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할 때 물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할 때 누가 질문을 하면은 와, 그거 진짜 괜찮은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경우를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질문이라고 하는 게 좀 천시받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급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공부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되지만 가장 익히기 어려운 하나의 이 두뇌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무시할 게 안 돼요. 다만 질문 중에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라고 불러? B는 왜와? 이것처럼 지식을 찾는 질문. 이 질문은 빼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후에 가서 뭐 기회가 될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잊어먹기 전에 이제 또 이 이야기도 할게요. 질문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특히 테니스 같은 거 배우다 보면 조금 하다 보면 지쳐서 안 해요. 아예 잘 안 되는데 이거 하지 말까? 취미 낚시 시작하죠. 몇 번 갔다가 아 힘들고 그런데 고기는 또 잡지도 못하는데 아 이게 낚시 그만할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한 두세 명, 열이면 두세 명 빼놓고 나머지 거의 뭐 일곱, 여덟 명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작했다가 다 포기해요. 네. 테니스도 라켓 사놓고 쓰질 않고 낚시 장비도 비싼 거 다 사놓고 그냥 창고에 묵혀놨다 나중에 중고로 팔든가 뭐 그러면서 냅둬요.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간단해요. 이유는 공부도 저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찾지를 못하거든요. 저희 방법을 내가 쉽게 고기를 잡지 못하거든요. 결과에 맞춰져서 자꾸 결과가 나오질 않으니까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하는 외우고 또 뭐죠? 이건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공부들이 그렇게 배우는 공부들이 힘든 이유가 그거는 결과거든요. 결과로만 배우다 보면 자꾸 외워지지도 않고 오래 가지도 않고 또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점점 이게 싫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핵심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두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뭐냐면은 궁금한 게 있을 때예요. 질문이 있을 때예요. 질문이 생기면 내가 이게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했는데 특히 왜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핵심인데 왜라고 하는 질문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스스로가 아마 제가 골프는 안 하지만은 아직 제대로 제가 해본 적도 없지만은 골프 같은 걸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다가 이게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 계속 가서 골프를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들잖아요. 궁금한 게 생기면은 내가 더 하게 돼 있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자 한다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놔야 돼요. 근데 어떤 질문이냐? 공부를 할 수 있는 질문들. 그래서 종류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 그 첫 번째가 바로 관찰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능동적으로 두뇌로 하여금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게 되고 나면 뭐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하나씩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또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는 후에 가서
내가 지루해지지 않고 공부에 계속 흥미를 붙일 수 있는 하나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4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관찰하는 질문을 만드는지를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